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네이밍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어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종합지원총괄본부장으로서 성황리에 출범식이 치루어져 기쁘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대위 네이밍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을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살리는 힘입니다. 나라와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정의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려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불러내셨습니다. 살리는 사람 윤석열과 함께 살리는 선대위가 내일의 희망을, 올곧은 정의를, 국민의 삶을,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염원과 정권교체의 의지를 담아 오늘부터 우리 선대위는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단합된 저력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대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성황리에 출범식을 치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을 지켜본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대위는 선거운동의 전략과 이런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의 각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또 방향을 이끄는 것입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그 당협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정말 그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당이 더 강력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대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더욱 강해지고 더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서 앞으로 있을 선거와 또 저희가 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강력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바로 당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 출범식 마치고 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 선대위를 개최하게 돼서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한마디 제가 하고 싶었던 어제 이번에 고3 학생하고 그 대학 갓 졸업한 여학생하고 이번 졸업반이라는데 그 두 분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줄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연설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군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발탁했는지 우리 이 대표님이 발탁하신 건가요? 공개 선발로 공개 경쟁해가지고 공개 경쟁으로 나는 국대다 해서 하여튼 정말 우리 청년에게 정말 미래가 있구나. 그리고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선언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선거 3월 9일까지 한 90여일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선거는 과거 여러 차례 거쳐서 경험을 해보시겠어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잡음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선대위에 참여하신 여러 분들께서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시면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문제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위가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들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선대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협력을 갖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체감하면서 느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우리 사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에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저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보궐선거 때 보여져 있는 그 민심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대로 굳혀서 내년 선거에 우리가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책 개발하시는 부서에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엇이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내년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내년 3월 9일 승리를 위해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갖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또 서로 격려해야 될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자기의 구조적 한계를 저는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또 가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빠져나올 수 없는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은 우리 국가의 미래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국가주의와 대중주의의 내지는 파퓰리즘의 결합, 그것이 어떤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또 그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정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희망과 정의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대안들과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여튼 열심히 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후보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교 입학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 김민규 군의 연설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리를 줬냐보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부여했느냐, 얼마나 그들에게 자리를 우리가 양보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젊은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공교롭게도 비교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고3 학생인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셨던데 저는 그분의 직위보다도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 건설적이고도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양당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민주당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하면은 아마 다리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 참여 확대를 저희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특기가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백주 대낮에 이중 플레이하면서 거짓말을 마구 내뱉어도 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50조 원을 반영하자고 민주당 지도부에 제가 먼저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주당 정부가 편성했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은 당초 발행액 6조 원에서 우리 당과 합의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30조 원으로 대폭 늘렸으면서도 우리 당이 제시했던 손실보상 50조 원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손실보상 하한액도 우리 국민의힘은 기존 10만 원으로는 너무 적으니 100만 원으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 제안을 무시하고 50만 원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이재명 후보는 예산안이 다 통과된 후에 이제 와서 완전 보상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셈입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 대행진 이중 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애당초 실질적 손실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립서비스하면서 사탕발림으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얕은 꾀를 부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특검 도입을 놓고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키랜드 하이드 같은 이중 플레이 말장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조건 없는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등을 여러 차례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을 위해서는 만나자고 그러면서도 특검 협상은 일절 회피하고 계속 숨기만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직접 민주당에게 특검법 협상 같이 하자 제안했습니다. 그랬으나 민주당은 끝내 특검 논의를 회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끝내 막고 원천 봉쇄한 것도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입니다. 국민들 눈에 검찰 수사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자 몸통 지키기입니다. 측근이
줄구속되어 있는 사건의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믿는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거리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 도입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나와서 특검하자고 큰 소리치고 민주당은 뒤에 숨어서 특검을 온몸으로 막는 이중 플레이, 국민들 분통만 보도를 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에 응하기를 촉구하며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 즉각 가질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스튜디오 커바 디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난 91년생 전라도 비출의 사할린 한인 디나입니다. 러시아에서 극동 연방대학교에서 한국경제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 한국 귀국 뒤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정치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에서 출산까지 선전의 모든 관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한인, 수많은 워킹맘,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육아, 사할린 한인과 다른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든 분들의 말씀을 청해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오늘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청해듣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노재승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당직자, 당 관계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네. 저도 처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게 현실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당장은 정치의 뜻이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는데요. 선거대책위원장 제의를 받고 제가 당에 요청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으로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병풍 역할을 하지 않고 후보님께 직원으로 청년의 삶과 실태 그리고 처한 현실을 고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친근한 후보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 슬로건처럼 청년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청년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에서 이를 수락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직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후보님께서 2030 세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도 2030 세대가 미래 세대로서 국가의 발전과 비전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면, 어제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첫날이었는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제 이름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일반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어제 선대위 출범식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팀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비상식의 정치를 우리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상식의 국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이제 비로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내고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담아서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를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총괄상황본부장 임태희입니다. 저는 대학 총장을 약 4년여간 하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당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총괄상황본부는 앞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아우성 또 시민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는 그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훈 직능총괄 공동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김상훈입니다. 직능단체를 관장하는 중앙위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현 정권의 실정에 실망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고 또 새롭게 동참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단체들이 있습니다. 직능본부는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8일까지 조직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직능본부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다음 대통령에게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 애로사항을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이미자 위원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미자 직능총괄 공동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옆에 계시는 김상훈 총괄본부장님과 함께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아서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현안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